그거 말하라는 거잖아요. 솔루션 1, 2, 3. 어떻게 하라고? 1, 2, 3. 1. 네. 아이들은 원래 엄마를 절대적으로 좋아해요. 특히 어린아이는 1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야, 우주. 전체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게 1이야. 기본적으로 그냥 사랑하고 좋아해요. 엄마 싫어, 엄마 미워라고 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2. 엄마 싫어, 엄마 미워는 나 뭔가 좀 불편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의 솔루션은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맞춰주라는 게 오냐 맞춰줘라? 아닙니다. 비위를 맞춰줘라? 아닙니다. 맞춰주라는 거는 아이를 잘 파악해서 아이가 지나치게 불편하지 않도록 맞춰주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불편하고 네. 마음 같지가 않아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불만의 표현이 엄마 미워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니 네. 뭐가 필요한지를 읽어보려고 하라는 소린 거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젖었어. 그러면 너가 좀 불편하지? 그래, 그럼 조금 뭐 옷을 갈아입을 상황이면 갈아입혀 줄게 하면 되는 거고, 갈아입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밖에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지,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주면 안 마르지. 그래도 그러한 반응이 오니까 아이를 좀 네가 불편하고 내가 그거는 알거든. 이렇게라도 하면 네가 좀 덜 불편할까 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 그것이 또 하나의 신뢰와 믿음의 다리가 돼요. 연결된 다리가 되는 거죠. 저한테도 어떤 애들이 저 상담할 때 애들 물도 잘 주고 그러니까 물 목마르다고 하면 그럼 이제 젖으면 갈아입혀 달라고 해요. 벗겠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겨울에 속 내일을 많이 입으면 맨 겉에 하나 정도 벗어도 될 것 같으면 벗겨도 줘요. 근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벗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 근데 너 이거 불편하지? 그럼 애들이 네, 나 이거 불편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진료실 옆방에 조그만 방에 헤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제 머리를 말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럴 때 애들을 싹 말려줘요. 너 이거 원장님이 말려줄게. 그럼 좋아해요. 근데 또 큰 소리에 애들이 무서워, 헤어 드라이기. 그래서 제가 그 비싼 다슨을 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싼지는. 그걸로 제 머리는 안 말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아이들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러면 예. 근데 어쨌든 그러나 소리는 좀 덜 나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려주면 애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예뻐요, 이래요. 나를 예쁘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 예뻐요는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줘서 나를 알아줬어. 세상에 그래서 알아주면 최고죠 뭐. 그래서 나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난 원장님이 좋아요, 이런 얘기라고. 근데 그거를 예뻐요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 싫어 라고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 그렇지,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와 원장님 예뻐요, 원장님 좋아요, 이거는 그냥 또 사랑해요도 잘해요. 사랑해요, 이거는 아이들의 표현으로 나 좀 편안하게 해서 내가 좀 좋았어요,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미워, 엄마 싫어는 얘가 뭐가 불편하구나. 그런다고 이거 그래.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뭘 그래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래요? 내가 물어봐. 뭐가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네가 뭔가 좀 불편하구나.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가 힘들어? 뭐가 불편해? 뭐가 안 좋아? 그럼 또 애들 얘기도 해. 엄마 추워요, 이렇게도 한다고. 근데 엄마들은 흔히 착각이 얘요 원장님 추워란 말 잘해요. 얘 말 잘하거든요. 그래, 추워란 말을 할 줄 알아. 그러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제가 원래 추위를 조금 타는데요, 이 꽃샘 추위 때문에 내가 추워갖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너 온 지 5분밖에 안 되네. 너 엄마랑 어제 무슨 약속했어? 너 오늘 오면 오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어제 무슨 얘기인지 기억할 게 뭐야, 세상에. 예. 이러기 쉽다는 얘기죠. 네. 물론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아이들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좀 번역하고 통역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솔루션으로는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이다. 네, 우주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은 믿고 받아들여라. 그렇지 100% 좋아하고 엄마를 사랑한다.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아이들의 표현 방식은 아이들만의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파악하고 또 읽어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마라. 네.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나름의 그 연령에 따른 또는 아이들 개인의 특성에 따른 표현 방식들이 있다. 네. 네. 또 한 가지가 있을까요 혹시? 그리고 아이가 어쨌든 부정적 표현을 할 때는 난 뭐 기분이 나빠, 난 싫어, 엄마 미워, 뭐 난 안 해 이럴 때는 이러한 표현은 뭔가 나 불편해, 나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해, 너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나 뭔가 좀 불안해, 나 뭐 화났어 이런 표현이니까 이 표현 뒤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좀 잘 관찰도 하면 알아차리는 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고 네네. 엄마들도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것을 오냐오냐가 아니라 너무 불편해하는 거는 지나치게 더 불편해하지 않도록 건드리지도 말고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맞춰주라는 거지. 네. 네. 이게 네. 옷을 맞출 때 맞춤복은 가봉을 하면서 피팅을 한단 말이에요. 피팅. 이게 피팅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또 토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불편한 거가 보기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요 세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가 불편한 상황인 거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인 우리들이 아이가 뭔가 표현하는 것이 막 해피하고 밝고 깔깔거리고 행복해 보이고 막 말도 예쁘게 맨날 엄마들이 말하는 그 예쁜 말 예쁘게 말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다 좋아. 팥대로 애가 막 힘들어하고 울고 징징대고 말을 안 듣고 뭐 울다가 막 실핏줄 터지고 막 콧물 눈물 나오고 막 이러는 막 그리고 막 미워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를 부모 자신이 못 견디는 거지. 왜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지금 이 더 라이프 하면서 막 그 아이들 한창 막 3, 4, 5, 6살 이렇게 막 키울 때 그 추억이 돌아오는데 그냥 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막 아빠 이러면 너무 좋고 애가 막 이렇게 우울해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막 부정적인 뭔가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불편한데 그냥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애가 슬퍼서 내가 슬프다 속상하다가 아니라 뭔가 내 자신에서부터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예를 들자면 어른들 중에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뭐 드라마에서도 막 갑자기 막 위기에 빠져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아 골치 아파 딴 데 틀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골치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는 게 힘들어. 그렇지 자기가 힘든 거예요. 내지는 약간 뭐 맞아. 아픈 아이들 나와서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맞아. 보면은 막 아우 돌리자 그렇게 이게 불편한 감정을 본인이 직면을 못하는 거지. 그게 남의 감정을 보는 것도 직면을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의 부모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난 이상은 100%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인데 그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를 의미하죠. 근데 이 부모 역시 우리를 사랑했지만 당연하죠. 사랑하죠. 근데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 만큼 그들도 아이를 대할 때
언제나 성숙된 방법으로 자식을 대하지를 못해요. 사랑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부모도, 예. 내 마음 안에 있는 되게 약간 미성숙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거든. 그러면 자식한테 어떨 때는 상처를 남겨요. 주죠. 예, 사랑했지만 그러면 그 상처들이 부모하고 관계에서 생겨난 것들이 대개는 깊어요, 뿌리가. 이런 선생님한테 오해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이 났어. 그거보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냐가 더 상처로 남지. 그치.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식인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부모에게만큼은 내가 힘들 때는 위로받고 싶고 내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는 보호받고 싶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조건 없이 내가 우리 부모한테만큼은 받아들여지고 내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고. 소중한 대상으로 되고 싶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탁 건드려졌을 때 부모는 설사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꽤 깊어요. 상처가. 그 상처라는 걸 나름대로 안고 자기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아이를 키우는 순간에 아이가 뭔가 불편해하는 걸 봤을 때 네. 나의 감정하고 이렇게 그럼요. 믹스가 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엄마 싫어, 엄마 미워도 얘기를 했었지만 물론 이제 쭉 설명했던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이유든 내가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우리가 언제나 100% 그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냥 대체로 보면 아 나는 우리 부모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던 틀림없는 것 같아. 나 좀 많이 사랑받고 컸어. 이런 게 단단하지 않을 때 내 정말 내 핏줄인 얘가 나를 밉다고 하는 말에 그 조그만 애가 말한 것도 내가 상처가 예,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왜 인간의 나무라면 뿌리가 있듯이 인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근간이라고 하죠. 몸통과 뿌리가 확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감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격분을 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뭐 고통들,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들, 내지는 막 어떨 때 별것 아닌 일에 막 확 분노하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은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 내지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진 상처들인데 어떨 때는 상처를 주려고 준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완벽하지 않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네 그런 데서 그런 걸 통해 나오는 것들이 결국 좀 미성숙한 형태거든.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 미워 엄마 싫어를 가지고 내 엄마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건드려지는 그런 나의 마음 상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이제 네. 양육 환경에서 이제 정말 현장 육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너무 문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육아는 물론 이제 어떻게 아이를 좀 대해야 되겠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부모로서의 가치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이 좀 편안하게 크면 그냥 약간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게 안 컸으면 그거를 인수분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지만 조금 벗어날 수 가능해. 있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자식은 언제나 애를 쓰고 키워야 되는 게 자식 맞아요. 그러나 굉장히 늘 상황이 굉장히 애를 써야 되니까 힘들지 네. 엄마가 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정말 그 발전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내가 정말 뭐 내가 상이라도 있으면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노력하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닮지 않고 싶었던 우리 부모의 모습, 내가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엄마가 되면 내 이것만은 안 하리라 했는데 내가 또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을 때 그 밀려오는 후회와
죄책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용기의 말씀 그리고 좀 잘 해보라는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그죠? 네. 어벤져스 얘기하면 큰일 난다며.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어벤져까지만 하면 네, 그거는 뭐 빼고 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저도 안 봤어요. 네. 우리 아들이 봤다고 그래서 말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알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왜 자기가 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잖아요. 아니면 네. 드라마도 있고 이거를요 처음부터 끝장면까지 기억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또는 마지막 장면들을 되게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TV 드라마는 마지막 장면이 약간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그렇게 원성이 잦아야 마음이 불편해. 왜 KBS에 한동안 인기 있었던 뭐 무슨 뭐 내 편 뭐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내 하나뿐인 내 간이 되던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사람들 다 이렇게 잠시 행복해요.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엄마도 인간이니까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도 해요. 후회하지만 또 그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완벽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그 최선 안에서 또 실수도 해요. 어리석게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상처도 줍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가 명확하게 느끼게 사랑도 주고 아이가 보호받은 경험도 있고 또 부모와 이렇게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빙그레 웃어지는 너무 좋은 있고. 날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면서 부모한테 섭섭하거나 속상하거나 억울했던 것도 음식물을 소화하듯이 소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언제나 꽃길일 수가 없고 인간한테 오는 여러 가지 좌절과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훅 옵니다. 우린 그냥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겪되 이렇게 50이 넘은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인생이 고달프거나 뭐 고비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람들, 부모님, 또 배우자, 우리 자식과의 관계, 또 나를 또 아주 친근하게 나와 지내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아주 좋았던 추억,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그런 날이 있었지. 또 지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많이 낮춰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완벽하게 잘해줄 수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그거를 막 후회하고 막 진저리치기보다는 또 아이한테 잘해줄 수 있을 때 또 잘 표현해주고 안아줘도 꽉 으스러지게 한번 꽉 안아주고 볼 때도 제대로 눈을 보고 제대로 얘기해주고 눈을 본다래. 눈 봐. 엄마 눈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봐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또 엄마한테 섭섭한 거를 또 잘 소화를 할 테니 지금이라도 후회되시는 면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면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신다면 아이들은 엄마 손을 금방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후회하는 또 뭐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행동을 금방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그래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또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요. 그럼요. 새날이 밝은 겁니다. 새날이.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 나눴고요. 지금 막 지금 방송 보면서 막 운다는 엄마들 막 지금 사연들 너무 많이 보내시는데 오늘이야말로 막 네. 예, 지금 막 네. 울고 계시. 네. 자꾸 울려. 울지 마. 울지 네, 마. 네. 아니에요. 우셔도 돼요. 네. 눈물은 인간의 감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늘 우리 방송 지켜봐주고 계신 어머님들께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드리고 있죠. 네. 예. 연세 생활 건강에서 우리 흔히 연세 우유 하는데 예, 목요시죠. 네. 예. 저희 목요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저희들이 선물들을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저희들이 또 추첨을 해서 네.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연락이 가면 반가운 마음으로 네. 선물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연세 우유는요, 수익금이 전부 음. 장학금으로 쓰인답니다. 그거 아주 멋있는 네. 얘기인 것 몰랐어요, 그런 내용을. 네.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오은영의 더 라이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들 계세요.